유두 위치의 비대칭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유두 위치의 비대칭이 있으면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자르고 꼬매는 거죠. 리프팅. 이게 피부 길이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의학사진 찍을 때 저는 만세 사진도 찍거든요. 되게 중요한 게 차렷했을 때 보이는 비대칭이 만세를 하면 강조돼요. 그러니까 피부의 길이에 따른 차이가 나는 거는 만세를 했을 때 젖꼭지 올라가는 것만큼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젖꼭지가 올라가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강화되는 쪽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대칭을 맞추기 쉽지 않은 거죠. 일단 피부의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팩시를 좀 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만세를 했을 때 좌우 차이가 더 벌어진다? 이건 이제 피부의 문제니까 자르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딜레마인 게 유두 위치 비대칭은 가려져 있으면 안 보여요. 브라를 입고 있으면 유두 위치 비대칭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교정하기 위해서 피부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가려져 있으면은 몰랐을 비대칭을 벗겨서 보았을 때 흉터가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해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의 95% 정도는 저 그냥 유두 그냥 둘게요. 왜냐? 수술비도 많이 들어, 흉터도 생겨, 더 아플 것 같아. 이래서 선택을 안 해요. 100% 동의하는데 교정은 가능한데 그 교정을 했을 때 얻는 흉터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청 뭐 크게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피부를 자르고 올린다는 게 이제 거상인데 그 흉터가 큰 거보다는 피부에 그런 그라데이션이 없어져. 점진적으로 유륜의 색깔에서부터 피부 색깔까지 초르르 변하는 건 단계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마치 그 만화처럼. 유륜 축소를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유륜 축소를 하면은 바깥쪽에 그라데이션이 있는 주위를 두고 안쪽에 유륜을 줄이면은 그라데이션을 둘 수가 있는데, 거상을 할 때는 그 그라데이션 된 부분을 없애고 올려야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그냥 이 정도 차이는 수술 받으시는 분들만 하는 거지. 제가 이제 2019년도에도 논문을 한번 썼는데요. 유두 위치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방법이 유두 쪽에서만 이제 팩시를 하는 방법, 이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보통 많이 처져 있는 쪽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요 경우만 염두에 두지만은 실제로 많이 찾아오는 가슴이 작은 환자들 중에서 한쪽 가슴 바르기 굉장히 작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한쪽은 큰데 한쪽 바르기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바르기 안 된 쪽 유두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미 올라가 있는데 여기를 더 올리면 더 이상해지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쪽 아래쪽을 오히려 보형물을 넣는 밑선에서 절개를 해서 밑선 쪽 플랩을 조금 잡아당기면서 보형물을 늘려주면은 위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좌우의 위치가,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 수술을 그냥 루틴하게 하는 수술보다는 훨씬 더 비대칭이 좀 덜 강조되는, 우리같이 비대칭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수술을 했을 때는 그 차이를 최소한 지금 가지고 있는 비대칭보다 더 심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륜을 팩시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잡는 거는 아까 전에 딱 우리 말씀하셨던 거, 잃을 거 얻을 거를 계산을 했을 때 결국 무슨 유륜이 안 예쁜 환자들, 그러니까 유륜의 성형이 필요한 환자들에서는 유륜의 흉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케이. 그럼요. 유두든 유륜이든 너무 늘어나 있고 이게 확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늘어나 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도장처럼 찍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환자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맞고, 예쁜 유두야, 다만 위치만 좀 달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유륜에다 상처를 내면서 그걸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 첨언하고 있어. 사슴TV 보시는 우리 승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라데이션이 좀 큰 분이 있어요. 그라데이션이 커가지고 이거를 많이 당기면은 비유성 받은 흉살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 비대칭이 있을 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리프팅, 유륜 주변을 통해서 리프팅하는 방법, 그리고 밑선 절개를 통해서 이제 낮추는 방법, 요 두 방법인데, 조 원장님, 흉 안 만들고 유두 위치를 좀 변화시키는 방법 없나요? 다들 솔직히 수술할 때 이렇게 안에다가 박리할 때 좀 다르게 해가지고 조정하시잖아요. 이중평면을 만들 때 근육의 끊는 위치나 아니면 근육과 근막의 사이에 추가적인 박리를 통해서 듀얼 플레인 레벨을 좀 높여가지고 좀 많이 되게 하거나, 또 이제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뭐 한쪽은 근막하러 한쪽은 근육과 이중평면으로 해서 뭐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흉터를 만들지 않으면서 지금보다 조금 좋게 개선하는 방법은, 보형물이 들어가기 전에 가슴이 작았잖아요. 보형물이 들어가면 가슴이 커지는데
그럼 피부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살성이 풀어진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360도 똑같이 살성이 풀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안쪽에서 어느 쪽이 더 잘 늘어나게끔 조작을 해주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중평면을 다르게 한다든지 사실 근막하루 할 때도 조금 신경 써서 하면은 유두 위치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겉에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 아니, 왜냐면 이거 부분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가슴 하는 분이고 집단 지성을 5명의 데이터가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싸우지 마.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주의.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자세도 좀 똑바로 하라고 하고 저는 브라 착용할 때 유두가 떨어져 있는 쪽을 브라를 그냥 착용하지 말고 유두를 당겨서 입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술 그냥 후 관리를 수술 후. 통해서도 그렇죠. 약간의 변형을 우리가 줄 수 있다. 왜냐면 이렇게 자국 나고 이런 거 보면 젖꼭지가 아래쪽 확 당겨져 있는 형태로 브라를 그냥 입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상태에서 가슴의 위치를 조금 바꾸면 이 텐션이 걸리는 위치를 좀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어느 한쪽이 좀 떨어져 있었던 환자고 수술하기 전에 비대칭이 다 교정이 되진 않지만 내가 노력을 할 거고 환자분도 브라 착용하실 때 이쪽을 좀 끌어올려서 착용하세요 해서 하면 3개월 정도 제가 사진을 쭉 보여주거든요. 본인이 놀라요. 사후 관리에 주었어.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수술을 해놓고서 원하는 가슴 모양을 잡아가는데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마이너한 차이가 있었을 때 이걸 교정을 원한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바로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리프팅하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리프팅이 있어요. 실리프팅 말씀하시는 실리프팅에서 올릴 수가 거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려주는 거잖아요. 사실 브레이저 찰 때 네. 그거를 그냥 실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기간 동안. 그렇죠. 실리프팅 하시는 의사가 많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누구한테 수술을 받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회복되는 과정에서 브라 착용에 좀 신경을 쓰면 본인이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차이가 많은데 디퍼런스가 이게 얼마 정도로 이렇게 교정된다고 설명하시죠? 나는 5mm 정도까지는 나도 브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cm가 차이가 나는데 0.5만큼 교정을 해놓으면 0.5밖에 차이가 안 그렇지. 나니까 그런 별로 신경을 안 그렇지. 쓰인다 이 얘기를 신경이 쓰이는 1cm가 신경이 안 쓰이는 0.5mm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1cm를 0.5로 줄일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알겠습니다. 야 이거 싸우기 직전이야. 써보겠습니다. 야 되면 논문 써. 이거. 써보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놓고 정말 리모델링 시기에 그때는 실리프팅이 도움이 되겠다. 이유가 있죠. 보통 뭐 전에 뭐 말씀드린 5mm 정도까지는 되고요. 그리고 5mm 정도인 거지 그 이상의 크리티컬한 결과를 만들려면 팩시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건 완전 동의해요. 그 약인 거죠. 큰 차이는 아니고 음. 흉터를 만들긴 애매하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막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난 당연히 이거 교정하라고 해요. 어떤 분들이 유두의 위치에 비대칭에 예민하게 느껴지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토시스가 레벨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는 유두의 위치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데 토시스가 없는 경우는 그게 크게 차이 느끼지를 못하다. 그건 완전 동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디스커션하고 아규를 할 수 있는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오늘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쳐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방 하수는 없고 윗볼륨이 꺼져 있는데 프로폴리자 차이가 나는데 현상적으로 봤을 땐 유두 위치가 짝짝이 보이는 거를 교정을 해줄 거냐? 이거는 하면은 가슴 모양이 뒤틀리는 거야. 이건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지금 0.5cm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0.5cm를 어떤 방법으로 올릴 것인가. 생각해봐. 우리가 뭘로 싸워? 0.5cm야. 우리 이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대의 5mm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위아래 높이가 다를 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좌우. 옆쪽 좌우로 다르면 어떨까? 위아래로 이게 결국에 중력에 의해서 그런 스레드가 이제 실이 이제 버티는 힘은 약한데 좌우로는 생각보다 그렇지. 더 강하다. 이거는 그렇지.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유두가 좀 바깥쪽에 있으면 안쪽으로 모을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모을 수 있는. 제가 왜 그러냐면 트랜스 여성분들이 그렇지. 가쪽에 아. 남자가 유두가 맞아. 바깥쪽에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게 5mm 이상 가진 않아요. 5mm 갖고 안 되잖아요. 한 3cm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몇 센치가 아니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낫지. 이쪽에 5mm, 이쪽에 5mm면 1cm인데 6cm. 그럼 실리프팅으로 여기 있는 저곳이 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5mm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또 확대하고 컨비네이션이 됐을 때는 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이 보형물의 프로젝션의 앵글과 벡터 값을 잘 조절을 하면 5mm보다 더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 제가 한번 이상은 쉽지 않을 해볼게요. 것 같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도 되면은 이거 게임 체인저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비대칭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수술하기 전에 이야기하면 이건 설명이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야기하면 변명. 그러면 이렇게 비대칭 시리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